이번 시간에는 입체 도형을 완전 정복하지 못한 여러분들을 위한 복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배움 노트 15, 16, 17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움 노트 15를 펼쳐주세요. 자, 배움 노트 15에서는 다면체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자, 다면체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면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이 아니라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 도형을 다면체라고 했습니다. 자, 다면체의 정의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셔야 해요. 그리고 다각형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 자, 이렇게 다각형의 정의와 다면체의 정의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 도형을 다면체라고 했는데, 자, 지금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자, 첫 번째는 면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즉, 면이 4개면 4면체, 면이 5개면 5면체, 면이 6개면 6면체, 이렇게 나누는 방식을 N면체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다면체의 모양에 따라서 분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각기둥, 오각기둥, 육각기둥 이런 걸 물어봤던 게 아니라 자, N각기둥도 있고 그 다음에 N각뿔도 있고 N각뿔대도 있고 즉 다면체의 모양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다면체의 모양이 N각기둥처럼 이렇게 밑면이 평행한 도형 또는 N각뿔처럼 뿔 모양으로 되어 있는 N각뿔 또는 N각뿔의 윗부분을 잘라서 만들어진 N각뿔대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학습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는 N각기둥, N각뿔, N각뿔대라고 적혀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이 표에서 N각기둥 그리고 N각뿔 그 다음에 N각뿔대 즉 N인 경우 우리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입체 도형이 아니라 N인 경우에 물어보는 거였어요. 자, 이 그림에서 지금 얘는 뭐 육각기둥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은 우리가 N각기둥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렵죠. 그래서 얘는 하나의 예시였습니다. 예시. 따라서 처음에 밑면의 모양을 보도록 할게요. 밑면의 모양은 이게 밑면이었죠? 밑면. 우리가 위에 있는 면도 밑면이라고 했었다. 밑면. 자, 그래서 이 밑면의 모양이 지금 얘는 육각형이에요. 그래서 육각형이라고 쓴 친구 있었는데 육각형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육각형이 아니라 이 밑면의 모양이 육각형일 땐 육각기둥. 오각형일 땐 오각기둥 이렇게 불렀으니까 우리가 밑면의 모양은 N각형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N각뿔도 마찬가지로 이 밑면의 모양으로 지금 이 그림에서는 사각형이죠? 그래서 사각형이라고 적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사각형 아니에요. 자, N각형이라고 얘도 표현을 해주어야 한다. 자, N각뿔대도 마찬가지다. 이 밑면의 모양을 따라서 이름을 정하게 되는데 얘는 지금 사각형이라 사각뿔대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옆면의 모양을 보도록 할게요. 옆면의 모양은 다 달랐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옆면의 모양 N각기둥에서는 직사각형 모양을 나타냈었다. 직사각형 모양. 그 다음에 N각뿔은 삼각형 모양. 자,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적었던 친구도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 자, 이등변 삼각형인 경우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기울어진 N각뿔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모서리가 같지 않겠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적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각뿔대의 옆면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것은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평행한 도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했었다. 사다리꼴의 정의도 적어 놓으면 좋겠죠? 정의. 선생님이 개념 영상에서 정의도 적어 놨었어요. 자, 그 다음에 꼭지점 해수를 보도록 할게요. 그냥 우리가 꼭지점 해수를 그냥 V라고 불렀을 뿐이에요. V는 그냥 꼭지점 해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꼭지점 해수는 자, EN이 어떻게 나왔냐. 자, N각기둥 같은 경우에는 기둥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밑면이 평행했죠. 그래서 이 두 밑면에 각각 N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밑면 한쪽에 N개
아래 밑면에 n개 해서 2n개가 만들어진 거였다. 자, n각 풀 때도 마찬가지다. 밑면이 두 개죠? 그 각각 밑면에 n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2n이 만들어지는 거다. 자, 이거를 잘 이해 못했던 친구들은 n 더하기 n개라고 표시해놔도 되겠죠? n 더하기 n개. 자, 그 다음에 n각 풀 때 같은 경우에는 밑면이 하나이다. 그러니까 한 밑면에 n개가 존재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각뿔이기 때문에 꼭지점 하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n,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모서리의 수를 우리가 2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2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모서리의 수는 양쪽 밑면에 n개씩 존재하고 옆면에도 마찬가지로 n개가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n이 한 번 더 사용돼서 n 더하기 n 더하기 n은 3n이 되는 거다. 자, n각 풀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n 더하기 n 더하기 n이 돼서 3n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n각 풀을 보면은 모서리의 개수, 밑면에 n개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옆면에도 똑같이 n개만큼 있을 거다. 그래서 n 더하기 n이 돼서 2n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면의 수를 볼게요. 면의 수. 자, 면의 수는 f로 표현할 수 있다. 면의 수는 f로 표현하는데, 자, n각 기둥부터 보도록 할게요. 면의 수는, 자, 옆면에 n개만큼 있을 거고, 옆면에 n개만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밑면이 두 개 있다. 그래서 한 개, 한 개 해서 n 플러스 2가 되는 것이다. 자, n각 풀 때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n각뿔을 보도록 할게요. n각뿔은 면의 수, 자, 옆면에 n개가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n각뿔은 밑면이 하나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n 플러스 1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식을 찾을 수 있어요. 마지막 식 v 마이너스 2 플러스 f. 자, v에서 꼭지점의 수에서 빼기 모서리의 수 더하기 면의 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 계산을 해주게 되면 항상 2가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면체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면체. 자, 면체는 뭐다? 면의 개수. 면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했던 거다. 그러니까 면의 개수를 세면 됐던 거죠. 그래서 면이 4개여서 4면체. 자, 그리고 4면체이면서 1번 도형 같은 경우에는 뿔 모양이죠. 각뿔 모양인데, 자, 우리가 각뿔의 이름을 정할 때는 밑면의 모양을 가지고 정했었다. 자, 그래서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4면체이면서 삼각뿔이 된다. 자, 2번도 마찬가지죠. 7면체이면서 지금 얘는 N각기둥의 모양 중에 하나죠. 근데 N각기둥도 밑면의 모양으로 이름을 정하게 된다. 자, 지금 밑면이 오각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7면체이면서 오각기둥이 되는 것이다. 자, 요렇게. 자, 7면체, 면체와 그 다음에 다면체 모양에 따라 분류하는 N각기둥, N각뿔, N각뿔대. 자, 두 개가 다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분류하는지에 따라서 이름이 결정된다. 자, 그 다음에 배움 노트 16을 보도록 할게요. 자, 배움 노트 16에서는 정다면체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정다면체. 자, 정다면체의 뜻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뜻 정확히 많이 모르고 있었어요. 자, 이 정다면체의 뜻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조건이 두 가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영상에서 한 가지만 만족하면 정다면체가 되지 않는다. 두 가지 모두 만족해야 정다면체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조건은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 모양이다. 자, 이 합동에 너무 중점을 두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정다각형이다라는 것을 놓친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입체 도형이다. 아니면 합동인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다각형이라는 거. 정다각형이 아니면 당연히 정다면체가 안 된다라는 거. 자, 여기에서 합동 개념 잘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 모양과
크기가 같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도형을 우리가 합동이다라고 했다. 자, 그러니까 데칼코마니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 두 개의 도형, 같은 도형, 완전하게 같은 도형을 합동인 도형이었다. 그래서 합동이면서 정다각형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첫 번째 조건이 만족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 두 번째 조건은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은 다면체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정다면체 탐구 밑에 그림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사면체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정사면체를 보면 자, 이 꼭지점에 지금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요 앞에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있는 거 하나, 그리고 뒤에 있는 면 하나 해서 총 3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꼭지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이 면 하나, 그 다음에 요 바닥에 있는 밑면 하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면 하나 해서 3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꼭지점도 마찬가지로 3개, 이 꼭지점도 마찬가지로 3개 만들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우리 정다면체가 되기 위한 조건. 두 번째,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정사면체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이 4개다. 이 4개의 꼭지점에 모두 면이 3개씩 모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표를 채울 수 있었어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3개이다. 자, 정육면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육면체, 이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는 이 위에 있는 면, 앞에 있는 면, 옆에 있는 면 3개가 모여서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3개. 자, 그 다음에 이 꼭지점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면, 옆에 있는 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면 해서 3개. 그래서 각각 다 3개씩 면이 모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개라는 거 확인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팔면체 같은 경우에는 이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는 지금 이 면,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면, 이 뒤에 있는 면 해서 총 4개가 모이게 된다. 자, 여기 옆에 있는 꼭지점도 살펴보면 뒤에 2개, 그 다음에 앞에 2개. 그래서 4개가 모이게 된다. 그래서 4개라는 거 확인했었어요. 자, 정 12면체, 정 20면체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봤을 때, 자, 이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는 3개가 되고, 자, 정 20면체는 만나는 면의 개수, 모이는 면의 개수가 5개가 된다라는 거 그림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정사면체 같은 경우에는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했을 때 정삼각형이라는 것입니다. 정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되고 정팔각형은 정삼각형, 정12면체는 정오각형, 그 다음에 정20면체는 정삼각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 표를 전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해요. 자, 그래서 이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삼각형, 정오각형, 정삼각형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이라는 것입니다. 합동인 정다각형. 그래서 합동인 정다각형이라는 거. 정다각형. 그래서 정사면체는 정삼각형, 정육면체는 정사각형, 정팔면체는 정삼각형, 정12면체는 정오각형, 정20면체는 정삼각형이라는 거. 그래서 종류가 총 5개밖에 없다. 정다면체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 이 두 가지 1번 조건, 2번 조건을 만족하는 종류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5개뿐이다. 자, 어떤 친구가 종류 쓸 때 정사면체 하나 쓰고 너무 귀찮았나 봐. 정사면체 쓰고 점점점 이렇게 해놨는데 자, 이 점점점이라는 표시는 뭐야? 자, 무한히 많이 있다. 여러 개 있다. 여러 개 있다라는 의미죠. 무한히 많이. 자, 근데 어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다면체는 5개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점점에서 하나만 적으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정다면체의 종류는 5개를 모두 다 적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밑에 면이 정삼각형인 경우, 면이 몇각형인 경우, 이거 잘 못 적었었는데요. 자, 면이 정삼각형인 경우를 살펴보면 지금 이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정삼각형인 경우에는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이십면체가 있다라고 적어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정삼각형인 경우에 자, 한 내각의 크기는 60도가 된다. 자,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적어 놓으면 좋겠죠? 한 내각의 크기가 60도. 정사각형은 정육면체 하나가 있었죠? 그래서 얘는 한 내각이 90도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오각형은 한 내각이 108도. 면이 정육면체인 경우에는 한 내각이 120도가 됐었다. 그래서 어때? 최소 우리가 입체 도형이 되기 위해서 모일 수 있는 면의 개수가 3개 이상, 최소 그러니까 3개가 되어야 되는데 3개가 되게 되면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360도가 돼서 얘는 평면이 됐었다. 그래서 정육각형인 경우는 없다. 라는 거까지 이해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3번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이 문제 3번은 뭐야? 정다면체의 개념을 알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개념은 2가지가 있었다. 합동인 정다각형. 그리고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자, 이 2가지를 전부 만족해야 정다면체가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은 정육각형과 정오각형이 같이 있는 도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합동인 정다각형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다. 왜냐면 이 정육각형과 정오각형은 합동인 정다각형이 아니겠죠? 이 입체 도형을 이루고 있는 모든 다각형이 합동인 정다각형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 정오각형과 정육각형이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합동인 정사각형만으로 만들어진 입체 도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다면체가 아니었고, 자, 선생님이 지난 문제풀이 영상에서 이 2번 도형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2번 도형을 헷갈렸던 것 같아요. 자, 2번 도형이랑 3번 도형은 같은 경우였다. 1번부터 볼게요. 합동인 정다각형인지 보면 자, 지금 이 2번 입체 도형, 3번 입체 도형 모두 정삼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죠? 정삼각형 전체가 지금 이 입체 도형을 각각 봤을 때 정삼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도형도 정삼각형으로 되어 있다. 지금 2번째 조건을 만족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2번째 조건, 이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 이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 이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가 모두 같아야 한다. 모든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가. 이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고, 자, 요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는 하나, 둘, 셋, 4개가 됐다. 그리고 이 앞에서 만나는 꼭지점도 하나, 둘, 셋, 4개가 됐다. 각 꼭지점에서 모이는 면의 개수가 5개, 4개로 달랐다. 자, 3번 도형도 볼게요. 3번 도형의 꼭지점 봤을 때 얘는 지금 3개. 자, 근데 얘는 뭐야? 4개가 모이게 되죠? 얘.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때?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정다면체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1번은 정다면체의 1번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자, 2번, 3번 도형은 정다면체의 2번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정다면체가 전부 되지 않는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움 노트 17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배움 노트 17에서는 회전체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회전체. 자, 그러면 회전체의 뜻을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회전체의 뜻은 어렵지 않았어요.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회전체라고 했다. 자, 여기서 이 한 직선이
어떤 거죠? 바로 회전축이다. 그래서 축으로 사용한 직선을 회전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회전체의 종류로는 원기둥, 원뿔, 원뿔대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N각기둥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도형이었어요. 단지 다각형이 아니라 밑면이 원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원기둥에는 하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보다 꼭지점이 없었다. 왜냐면 곡선으로 이루어진 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N각기둥에는 없는 모선이 존재했다라는 거. 자, 모선은 뭐야? 이 옆면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선을 모선이라고 했었다. 자, 이 모선은 원뿔에도 존재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자, 원뿔의 옆면을 봤을 때 옆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즉 부채꼴 모양이었다라는 건데요. 이 부채꼴 모양의 이 반지름을 모선이라고 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원뿔의 옆면의 전개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었어요. 삼각형 모양으로. 이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거였다. 옆면. 자, 그 다음에 원기둥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이 면도 밑면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이 면도 밑면이라고 했다. 자, 그리고 원뿔에서는 높이, 여기는 높이라고 했었다. 여기가 높이. 그래서 높이와 모선은 같지 않은 거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선이 회전축, 이 직선 L이 회전축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원뿔대도 보도록 할게요. 원뿔대는, 자, 원뿔을 밑면과 평행한 단면으로 잘라서 이 윗부분을 버리고 이 아랫부분이 남겨졌을 때 이 아랫부분을 원뿔대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원뿔대의 용어도 몇 개 보면은 똑같아요. 옆면이 하나 존재하고, 자, 밑면도 원기둥과 같이 위아래로 두 개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이 밑면과 밑면 사이에 수직으로 만나는 선분을 높이라고 했었어요. 높이. 자, 그러면 회전체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회전체에는 방금 설명한 원기둥, 원뿔대뿐만 아니라 구도 존재했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회전체를 학습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회전한 평면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평면 도형을 1회전 시켰을 때, 회전축에 1회전 시켰을 때 만들어지게 되는 회전체이냐라는 그 평면 도형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직사각형을 회전축에 1회전 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도형이 원기둥이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회전축에 직각삼각형을 1회전 시키면 만들어지는 도형은 원뿔이었고, 회전축에 반원을 1회전 시키면 만들어지는 것은 구였다. 그리고 회전축에 사다리꼴 모양을 1회전 시키면 만들어지는 게 원뿔대였다. 자, 그 다음에 회전축과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을 보도록 할게요. 자, 수직으로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위에서 바라본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위에서 바라본 모양은 어떻다? 전부 원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회전시킨 도형이기 때문에 위에서 바라봤을 때 원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회전체의 중요한 성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자, 포함한 평면으로 잘랐다라는 말은 앞에서 바라본 단면과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바라봤을 때, 자, 원기둥은 직사각형 모양이 될 거고, 원뿔은 이등변 삼각형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이유는 모선의 길이가 같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바라본 구의 모습은 원이 되고, 자, 앞에서 바라본 원뿔대의 모습은 사다리꼴 모양이 된다라고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자, 그럼 회전체의 성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회전체의 성질은, 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어떻다? 항상
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모두 합동이고,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 지금 앞에서 바라봤을 때 사다리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얘는 앞에서 정면으로 뚝 자른 모습이죠. 근데 덤불대를 돌린 다음에 앞에서 바라봐도 똑같이 이러한 사다리꼴 모양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단면, 잘랐을 때 조금 돌리고 잘라서 생기는 단면들은 모두 합동, 즉 모양과 크기가 같은 도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회전축에 대하여 선대칭 도형이 된다라는 말은, 자, 지금 이 도형과 이 도형은 같은 도형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딱 반 접었을 때 똑같은 도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다시 봤을 때, 자,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이 직사각형과 이 직사각형은 선대칭 도형이 되고, 회전축을 기준으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선대칭 도형이 되고, 회전축을 기준으로 이 반원과 이 반원은 선대칭 도형이 되고, 회전축을 기준으로 이 도형과 이 도형은 선대칭 도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이할 때, 자, 이 문제를 풀이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반대쪽에 선대칭 도형을 똑같이 그렸었어요. 같은 도형, 지금 이 도형과 같은 도형을 이 오른쪽에 똑같이 그려서 회전을 시키게 되면, 자, 회전체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